여러분 일간론 하면은 일간만 공부하나요? 일간의 범위가 어디까지죠? 일간. 일간과 재관으로 나눠져 있어요. 명리학은. 그렇죠? 우리가 재관을 얻기 위해서 일간이라고 하는 내가 인성으로 능력을 만들고 이제 식상으로 발현을 하는 거죠. 어디로? 재관으로. 그 일간을 공부한다는 것은 인성을 공부하는 것이고 식상을 공부하는 것이고, 그렇죠? 얼마만큼 이제 재관이라고 하는 재라고 하는 영역, 공간, 재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취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관이라고 하는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지위, 명예, 그리고 나 아닌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뭐가 있죠? 윤리, 도덕,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관이에요. 그게 다 정관이에요. 정관. 관이 몇 가지예요? 관이 몇 가지 있어요? 네? 재성이 몇 가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죠. 재성이 세 가지, 관이 세 가지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러한 특성들도 알아야 되겠고, 편인과 정인의 차이, 그렇죠? 내가 편인으로 된 사주면 어떻고, 정인으로 된 사주면 어떻고, 근황한 사주는 어떻고, 비황한 사주는 어떻고, 거방한 사주는 어떻고, 시방한 사주는 어떻고, 상관으로 만들어진 사주는 뭘 추구하는가. 그걸 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요? 재성으로 가는 거죠. 그 이제 원래 우리가 공부한 거는 뭐예요? 원령 기준으로 공부했었죠. 용신 기준. 원령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용신을 공부했다는 것 같아요. 그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곳에서 공부한 용신론과 차이가 있을 수가 있죠. 저는 계절을 기준으로 망령, 사령 이걸 이제 사주의 90%로 중요성을 생각하니까, 우리가 일간은 이제 민국 시대라고 해서 이제 배만이 생기고 부터 이제 서라고 선생을 비롯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일간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었고, 일간이 나오다가 보니까 이제 일간을 기준으로 보다가 보니까 업보라는 것이 이제 나왔죠. 어쨌든 간에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일간의 중요성이 재관만큼 중요해요. 지금처럼 개성이 강한 시절에, 지금처럼 오히려 재관보다가 일간들이 더 강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관을 능리하는 사람들 많죠.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세상을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 아주 극퇴약한 사주들, 어떻게 지혜롭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그런 것들이 이제 병약에서도 나오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이제 일간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요소들이에요. 그걸 하면서도 일간이라는 범주가 어디에? 육신이죠, 육신. 오행 공부, 용신 공부할 때 일간이란 말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 이제 일간을 공부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육신을 공부한다는 것이고, 그 육신 안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살아가는가, 방어력과 공격력, 이걸 합쳐서 그냥 우리가 처세론이라고 해요. 일간의 처세. 어떻게 처세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그거를 이제 상생과 상극. 육신에서는 거기서 이제 생극재화라고 하죠. 그 생극재화론을 알아야 돼요. 그 일간을 공부할 때도 생극재화론을 알아야 되고, 비겁에 여러분들은 비겁만 보면은 그냥 겁재만 보면은
막 이렇게 안 좋다고 생각할 수 있고, 상관만 보면은 안 좋다고 막, 그렇죠? 경관, 상관 그러면 경관만 생각나죠? 급제 그러면 정리만 생각나잖아. 그래가지고 그 잘못된 것들이 이제 단점만 공부하고 장점은 공부하지 않았어. 그렇죠? 그리고 그 단점을 어떻게 장점화로 할 건지 그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해야 여러분들도 살아가는데 이제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길이 되겠지만, 결국 여러분들은 사용하는 게 뭐예요? 고객들한테 내놓기 위해서잖아요. 고객들한테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그 컨설팅을 할 때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급제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건지, 급제를 갖지 못한 것이 얼마나 원통한지, 비견을 갖지 못한 것이 얼마나 억울한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잖아요. 어떻게 겁제가 없이, 어떻게 비견이 없이 살아가요. 우리가 이제 오행이 육신이 편중되어 있을 때 겁제가 있으면 그 겁제가 그걸 다 해주잖아요. 내가 공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겁제가, 그렇죠? 있어서 상표도 차용할 수가 있고, 대리점도 낼 수 있고, 프랜차이즈도 할 수 있고, 그렇죠? 내가 식상이 부족하면 겁제가, 비견 겁제가 있어야 인력을 만들어주잖아요. 인력도 대주고. 그런데 비겁도 없다. 그런데 나는 사주도 이렇게 퇴화되거나 불급한 부분을 어떻게 채울 건가, 그런 것들도 이제 알아야죠. 여러분들은 없는 오행을 막 찾죠. 없는 오행을 막 찾아요. 무인성 그러면은 무인성이어서 무인성인지, 이제 재성이, 그렇죠? 재성이 이제 있으면 무인성이 될 수가 없어요. 이제 글자로 여러분들은 이제 인성을 찾느냐, 기운으로 찾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이거는 지금 얘기하면 처음 오신 분이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제 강의를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또 조금 이해할 수 있겠지만, 없는 육신은 내하고 인연이 아니니까 포기하고 살 거냐, 없으니까 찾아야 될 거냐. 없는 육신은 내가 안 하면 돼요. 그러면 있는 육신들이 가장 내한테는 경쟁력이 있는 거겠죠. 이제 오행이 아니라 이제 용신이라든가 이런 걸 했을 때, 기용제요라든가 이제 이런 거를 공부할 때 보면은, 나는 이게 없어서 조졌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들 생각해. 특히 이제 육신 공부할 때 그래요. 육신 공부할 때 내 사주가 이렇게 나쁜 거야, 뭐 나빴어,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육신 공부하면서 겁제론이라든지 상관론을 할 때는 막 있죠. 자책을 해요. 자기 사주가 왜 이렇게 생겼어? 자책을 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단점만 봤어. 그렇죠. 결국은 그것이 좋고 나쁘고 다 이제 그 생화급제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아무리 겁제가 많아도 재생관된 관이 있으면 그 겁제는 내한테 굉장히 훌륭한 동반자가 되는 거랍니다. 그런데 그냥 겁제가 있다는 거 하나만 가지고 막 안 되면 겁제 탓하잖아. 뭐가 안 되면 아이고 내 사주에 겁제가 덜덜해서 이렇다, 이렇게 생각하잖아. 이제 그런 이제 시각을, 이제 명리학을 이제 공부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 가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기대를 하고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알고 싶은 뭐 내용이 있었나요? 내가 여기 와서 이것만큼은 내가 꼭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공부를 하셔야 궁금한 게 많고요.
공부 안 하시면 궁금한 거가 없는 게 아니고 몰라요. 뭐가 궁금한 건지 아예 모르니까 질문한 게 할 게 없는 거예요. 그 질문하시는 분들 보면요, 공부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정말 질문을 자꾸 하시는 분들은 이분은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구나, 그걸 느끼는데. 일반부를 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일반 공부를 많이 안 하고요. 양간하고 음간을 나눴을 때 지지가 양간인 경우에는 신자진하고 인호술이 따라가잖아요. 갑자, 뭐 갑인 이런 식으로 해서 지지가 그 음간일 경우에는 해묘이나 사유축이 따라가잖아요. 지지가. 그거는 이제 수원이나 인화를 할 때, 수원이나 인화를 할 때 따라가는 거죠. 음간일 경우에 이제 인화를 한다. 그럼 을목만 가지고 이제 인화를 하기는 부족하거든요. 을목은. 그럴 때는 해묘미가 있어야 오랫동안 쓸 수가 있죠. 사유축 신금일간의 수원을 간목까지만 하잖아요. 그렇죠? 을목까지 하려면 사유축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무조건 음간이니까 사유축 뭐 양간이니까 인호술 이게 아니라 그 용도가 있어요. 용도가 뭐 하려고 하느냐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목을 키우려고 하느냐, 금을 재련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거를 오랫동안 얼마만큼 하느냐. 뭐 내가 30대까지만 내가 이거 하고 그만두려고 하면 뭐 인호술 사유축 없어도 되겠죠. 근데 50대, 60대까지 하려고 그러면 밑에 삼합이 있는 게 좋겠죠. 근데 이제 그거는 근이라는 개념을 버리셔야 돼요. 삼합이다라고 하는 것은 근 개념을 버리시고, 인호술 그러면 화의 기운이에요. 병화의 근이 아니고, 정화의 근이 아니고, 화의 기운이에요. 그럼 그 화의 기운이 뭐냐? 금을 재련하는 거죠. 목적이 금을 재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을 재련한다는 것은 목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게 있고, 그렇죠? 금생수로 팔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인호술 같은 경우는 하게끔 하는 것은 목을 구하기 위함이고, 정화로다가 이제 쓰려고 하면은 해묘미를 해야죠. 해묘미. 인호술이 아니고 해묘미. 해묘미가 정화를 생하잖아요. 그렇죠? 그 해묘미라는 목기가 정화를 생하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예요? 재련이죠. 화극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바로 인호술로다가 금을 재련하는 게 있고, 그거는 목을 살리기 위함이고, 정화를 생해서 정화가 화극금 하는 게 있죠. 그런 것들은 이제 목적이 재련이에요. 그렇죠? 뭔가 내가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 내가 인하라고 하는 건 내가 능력을 만드는 거잖아요. 정화 자체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전문성이란 그 전문성의 깊이를 더해야 되는 게 인화라는 거죠. 그렇죠? 사유축도 마찬가지예요. 신금으로는 부족하니까. 그런데 천간에 경금이나 간목이 있으면 인화가 없어도 돼요. 그건 양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근의 개념과, 근데 이제 방합이면은 근이죠. 방합은 근이에요. 방합은. 그거는 근인데, 삼합을 근이라는 개념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내 사주에 병화가 있고 밑에 막 인호술이 있다. 그리고 화가 많다. 화기운이 많다. 이런 개념으로 바라다 보시지 마시고, 인호술이라고 하는 게 뭐 하는 용도냐. 그거를 이제 바라다 봐야 돼요. 인호술이 많은데 금도 없다. 그러면 인호술 하나만 하죠. 그러면 안 해요. 왜? 일단은 목적이 없잖아요. 목을 살리고자 하는 목적이 없잖아요. 인호술 하면 금이 있어야죠. 그 금을 재화해서 목을 살려야 되는데, 목을 살리는 게 목적인데 금이 없다 혹은 목이 없다. 그 인호술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열심히 인호술 한다? 취미죠. 그 교양이에요. 쓰지 못할 거 공부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쓰지 못할 거 공부하는 사람. 여러분들 면허증, 운전도 안 하면서 면허증 따가지고 장롱속에 20년 넣어놓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삼합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근이, 그렇다고 해서 근이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인호술 그러면 인은
간목이 근이죠. 오는 또 화의 근이에요. 그렇죠? 경림화의 근이란 말이에요. 술은 또 거기서 삼합을 했느냐 아니면 그 신근의 근이란 말이죠. 그게. 그렇지만 삼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제 기운이에요. 기운. 그죠? 목기운과 화기운과 토기운이 만나가지고 하나의 작품을 만든다라는 그 작품을 만드려면 그 목적이 있느냐, 내 사주에 목적이 있느냐, 과정이 있느냐. 그러면 사유축, 그러면 사유축이 금생수 하는 거는 계수를 생하는 거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수생목 하는 거, 그게 이제 수생목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과정과 준비와 과정과 목적, 이게 이제 사주에 되어 있느냐, 운에서 언제 오느냐 안 오느냐, 이걸 이제 봐야죠. 이해가 됐나요? 네.